인천에서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층간소음 흉기 난동으로 3명이 다쳐 경찰 도대체 왜 이러냐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질책을 했죠. 그런데 경찰이 믿음을 저버린 일은 또 있습니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숨지기 전 올해 들어서만 5번이나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숨지기 12일 전에는 전 남자친구가 매주 찾아온다. 심지어 흉기로 협박한 적이 있다고 경찰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남성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공다솜 기자입니다. 피해 여성 A씨가 첫 번째 신고를 한 건 지난 6월 26일입니다. 헤어진 남자친구 김씨가 집에 들어오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씨에게 경고 조치를 하고 A씨에게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4개월가량 흐르고 이달 7일 두 번째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는 김씨가 매주 찾아오며 부모님의 주소를 알고 있다고 본인을 협박하고 심지어 2달 전쯤에는 흉기를 들고 온 적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김씨와 만나기까지 했지만 김씨는 그대로 풀려났습니다. 김씨는 서류상 공식 입건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김씨가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임의동행해 조사할 순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도 현장에선 통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엔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시킬 수 있는 잠정 조치 조항이 있습니다. 검찰이 직권으로 법원에 청구하거나 경찰이 검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 조사를 하지 못해 강제 유치가 필요한지 판단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이틀 연속 경찰에 신고를 해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 경찰 조사를 받기로 했지만 하루 앞둔 19일 김씨의 범행 직전 경찰에 5번째 신고를 했고 끝내 숨졌습니다. 오늘 최간호 서울청장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스토킹 대응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살인 피해자인 이 남성은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JTBC는 이 남성이 대구에 있는 숙박업소로 도주하고 또 체포될 당시의 상황이 담긴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카드가 아닌 현금을 쓰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저녁 7시를 조금 넘은 시간,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마스크를 쓴 채 호텔 주차장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현금을 센 뒤 카운터에 내밉니다. 오른손 손가락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이어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방으로 향합니다. 약 7시간 반 전 서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 김모 씨입니다. 범행 직후 핏자국이 묻은 자신의 겉옷과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 버린 김 씨는 버스를 타고 대구로 도망쳤습니다. 호텔에서처럼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만 결제했습니다. 방에 들어간 지 1시간 뒤엔 밖으로 나가더니 검은 비닐봉지를 든 채 5분 만에 다시 숙소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다음날 낮에 퇴실을 하려다 1층 로비에 숨어있던 경찰에게 바로 붙잡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려가지고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네 발짝 경찰이 양쪽에서 막 꽉 잡아가지고 엎드려 막 하더니만 이 사람이 다 엎드려서 손 뒤로 막 하면서 쏘아버렸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취재진을 만난 김 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흉기는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씀은 왜 하신 거예요? 법원은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네, 피해 여성은 경찰을 바로 부를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엉뚱한 곳에서 헤맸고 그 사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처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조소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누르고 몇 분 뒤에 경찰이 도착한 거죠? 12분입니다. 12분이요. 네, 사건 당일 오전 11시 29분에 눌렀고 경찰은 41분에 도착했습니다. 450m 떨어진 서울 명동으로 위치가 잘못 찍혀섭니다. 경찰이 엉뚱한 곳을 헤매는 사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제때 제대로 갔다면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피해자는 4분 뒤인 11시 33분에 다시 스마트워치를 눌렀습니다. 네. 사건 현장에서 파출소까지는 300m도 채 안 됐습니다. 걸어서도 4분 거리입니다. 처음에 제대로 갔다면 두 번째 신호 전에 도착할 수 있었단 얘기입니다. 예, 직선거리로 300m가 안 되네요. 그러면 금방 갈 수 있었는데 신호가 왜 안 잡힌 거죠?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GPS를 기반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위치가 잡힙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재 지급하는 스마트워치는 통신사 기지국을 기반으로 위치가 먼저 뜨고 예. 와이파이나 GPS로 파악한 위치는 몇 초 뒤에 뜹니다. 와이파이나 GPS는 실내 상황 등에 따라 안 잡히는 경우가 있다 보니 경찰은 기지국 위치를 주로 활용하는데 여기서 오차가 발생한 겁니다. 네. 그런 오차가 발생한다는 걸 경찰이 모를 리는 없잖아요. 4년 전에 부산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터에 전 남자친구가 찾아오자 신변 보호를 요청한 50대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500m 떨어진 곳으로 잘못 잡히자 경찰이 헤매는 사이에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건 이후로 대책이 안 나왔나요? 경찰은 부산 사건 한 달 전에 경찰청이 낸 보도자료입니다. 기술적으로 스마트워치의 성능이 개선됐다면서 위치 확인에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었고 GPS 기능도 강화해 위치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게 됐다고 홍보했습니다. 예. 하지만 4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여전히 정확성이 떨어지는 기지국 위치값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데 목숨을 잃었다면 경찰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변보호 요청은 2016년에 비해 5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스마트워치 보급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3배 넘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허점이 있다면 시민들로서는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경찰이 오늘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서울경찰청장은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스토킹 범죄 대응 TF를 꾸리겠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냈습니다. 오늘 서울청장은 치안정책 전수를 위해서 양해각서를 쓰러 우즈벡으로 출장을 갔는데요. 우리 치안에 공백이 없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 때마다 TF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이 바뀌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소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